네, 두 번째 날 템플릿.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템플릿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미티어가 버전업 되면서 템플릿이 특히 많이 중간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사람이 많이 국내에는 없긴 했지만 저는 0.6대부터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갈아엎었어요.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티어가 뭐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HTML을 뿌리거나 이런 부분이 핸들바를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갖고 핸들바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제 만드는가 싶더니 스페이스바라고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파크 엔진으로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UI 패키지라고 해서 잘 쓰던 패키지 다 뜯어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코드하게 만들고 리액티브 쪽만 블레이즈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이 블레이즈가 미티어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리액티브를 구현할 때 블레이즈를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1.0이 출시됐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뭐 프로덕을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건 크게 네 가지. 핵심되는 거는 세 가지인데요. 뒤에 렌더드 함수는 약간 옵션에 대한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템플릿으로 뷰를 정의하는 거야. 그래갖고 코드를 어디다 넣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헬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헬퍼하고 같이 중요하게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템플릿으로 뷰를 정의할 때 뭐 아까도 했긴 했지만 폴더를 일단 만들죠. 제가 쓰는 툴은 웹스톰이에요. 웹스톰 갖고 코딩을 했고 서브라임 텍스트나 이거는 못 쓰겠어요. 이제 못 쓰겠어요. 그냥 만약 그거 가지고 하라면 프로젝트 안 하려고요. 생산성 아주 끝내줘요. 그걸로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왜 서브라임 텍스트로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왜 서브라임 텍스트로 안 하고 이걸로 코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고요. 클라이언트 폴더, 퍼블릭 서버.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클라이언트 퍼블릭 서버. 코드 만들고 클라이언트 쪽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건 다 지우고요. 저는 아워 퀴즈라고 해서 그 제가 목표를 잡고 이제 지금부터 코드를 만들어 나가고 그 코드가 변경되는 것들을 계속 저랑 같이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워 퀴즈가 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템플릿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유저 리스트. 제일 만만하잖아요. 네, 유저 리스트 목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블릭도 없고 서버도 없는데 조금씩 채워나갈 거죠. 그래서 유저 목록 템플릿인데 실제로 유저 리스트가 템플릿 명도 유저 리스트로 이렇게 줬어요. 유저 리스트 안에 다른 템플릿이 들어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관없어요. a.html 해놓고 거기에다가 템플릿 잔뜩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저 리스트.js에서는 템플릿에 필요한 헬퍼, 이벤트, 뭐 렌더드 이런 걸 정해놓는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같은 곳에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3개를 만들었는데 ourquiz.html 이게 메인이 될 거고요. 근데 보시면 바디밖에 없어요. 헤더나 다른 거 넣으면 미티어가 빌드업 할 때 에러네요. 그런 거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위아래는 미티어가 알아서 하고요. 개발자는 바디 쪽만 넣으면 돼요. 물론 jQuery나 이런 걸로 해서 추후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죠. 근데 코드를 짤 때는 넣지 않아요. 그리고 바디의 기본적인 바디 안에 유저 리스트, 요게 이제 템플릿을 코드를 만들어서 뷰에 포함시키는 건데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요. 요게 이제 HTML 코드나 뭐 JSP나 그 ASP나 PHP에서 이터레이션 돌리는 그 패치하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렇게 꼭새하고 요게 이제 핸들바 문법의 잔재죠.
핸들바 표현이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요 템플릿 요거 전체가 여기로 슉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 유저 리스트라는 네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유저 리스트 아이템 이거 갖고 할 건데요. 그래서 요 유저 리스트에 대한 매니저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매니저란 말이 어디 나오진 않는데요. 실제로 템플릿이라는 게 오브젝트고요. 템플릿.유저리스트 그럼 얘라는 걸 인지하죠. 그건 우리는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템플릿. 요 템플릿명 헬퍼스 그리고 템플릿.유저리스트.이벤트 템플릿.유저리스트.렌더드 이렇게 해갖고 가장 기본적인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에 코드들을 채워나갈게요. 렌더드는 안 할 거예요. 할 일이 아직은 없어서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눈치채셨겠지만 템플릿을 매니지하는 매니저에 대한 것들은 요 세 개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헬퍼를 사용할 건데요. 헬퍼가 뭐냐면 이 뷰 쪽, 그러니까 템플릿 뷰 쪽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리스트들,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돼서 아니면 그 이터레이션 도거나 간단하게 콜해야 된 함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딘가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몰려 있어요. 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상수값 형태로 어떤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잘 보시겠지만 이게 리스트 네임이라는 걸로 펑션을 정해주고 리턴은 사용자 목록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측하건대 여기에 사용자 목록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게 상수값 형태로 리턴할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리턴 아무도 안 하겠죠. 여기에서 DB를 갔다 오거나 뭐 아니면 뭘 읽거나 그런 처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용자 목록. 그 다음번에는 리스트 표현하는 건데요. 아까 이 사용자 목록 쪽 말고요. 리스트라는 키로 함수를 정의하는데 결국은 어레이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DB로 대치될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컬렉션이나 뭐 몽고DB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로컬에 있는 상수를 만들어서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서 넘버는 뭐 4, 3, 1, 2 뭐 이렇게 임의로 넣고요. 이름과 이메일을 가지고 화면을 구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는 요 이치가 뭐 제일 많이 쓰는 걸 텐데요. 이치를 가지고 시작은 샵 끝은 슬래시 그리고 여기 땡땡이 요게 이제 변수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 헬퍼에 요게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치 리스트 여기에 리스트는 제가 화살표를 빼먹었네요. 요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가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요 오브젝트에 있는 키값들을 명시해주면 거기에 있는 키값에 해당하는 요 밸류들 그 밸류들이 요게 표현이 되겠죠. 아까 상수값 표현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별반 다르잖아요. 그래서 UL이 계속 돌겠죠. 쉽죠? 네. 그렇게 해서 화면을 뿌려보면 이렇게 4, 3, 1, 2 얘 어레이의 0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요. 네. 여기서 팁인데요. 소트 하고 싶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물론 SI에서 언젠가는 미티어를 쓴다 그러면 고객이 이름대로 소트해 주세요 뭐 이럴 텐데 일단 DB까지 또 가긴 귀찮고 지금 DB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언더스코어의 sortb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어레이가 있고요. 여기에 콜백 함수가 있는데 어레이에 오브젝트 넘버를 리턴하는 이런 코드를 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sort의 기준이 되는 거죠. 몽고DB에서 하는 방법은 so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냥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언더스코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소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sort가 잘 됐어요. 실제로 코드가 그렇게 구성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냐면 언더스코어는 요 언더스코어 진짜 언더스코어요. 언더바 언더스코어를 약자로 쓰이고요. 얘는 미티어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합쳐서 기본 패키지예요. 그리고 미티어 쪽 코어 소스를 봐도 그 제이슨 자료 구조를 다룰 때, 이터레이션을 다룰 때, 오브젝트를 스캐닝할 때, 뭐 얘는 핵심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RDB로 코딩을 할 때는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한 처리를 뭐 서버 쪽 프로시저나
서버 쪽 SQL에서 하는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면 그냥 몽고DB에 제이슨을 저장하고 그걸 꺼내서 클라이언트 쪽이나 아니면 서버 쪽에서 핸들링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분명히 언젠가는 하게 되실 거라고 보니까요. 미티어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제이슨을 다루면 그냥 jQuery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더스코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외우고 봐둬야 될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헬퍼 간단하게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라는 오브젝트 그 매니저에 채워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애토모스피어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미티어의 패키지가 모여 있는 곳이요. 이제 한번 해보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토모스피어에 가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부트스트랩 CSS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짜오 그리고 뭐 IN 이렇게 갖고 뭐 쭉 리스트가 실제로 더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패키지를 그 애토모스피어에 배포할 때 요 횟수하고 활성도를 여기다 그래프로 그려놔요. 그래갖고 npm 쪽 라이브러리거나 아니면 jQuery의 특정 그 패키지, 클라이언트 패키지인데 그게 애토모스피어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얼만큼 좀 더 다듬어서 올리느냐 아니냐가 요 그래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면 요건 팁인데 별이 많거나 그리고 별이 많은데 요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있어요. 뜨는 별, 지는 별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여지 없어요. 네, 그래프가 신뢰도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미티어 애드 해가지고 네, 요게 아까 MIZZAO 부트스트랩이었고 네임스페이스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 MRT라는 거하고 미티어하고 통합되면서 네임스페이스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티어 애드 미짜오 부트스트랩 3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순간 우리가 아까 미티어를 설치하거나 프로젝트를 크리에이트 할 때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도 나오네요. HTML, CSS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패키지 등록할 때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국내 오픈소스 중에서 undefined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만드는 패키지 중에서 UI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샘플해서 올려봤어요. 근데 그쪽도 되게 빠르게 바뀌고 미티어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지금은 안 해요. 포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건데 여기에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좀 덕지덕지 지저분한 게 붙었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each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터레이션을 돌려갖고 코드를 안 넣고요.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대상이 되는 세그먼트, 그러니까 뭐 유저 리스트의 each를 그냥 두지 않고요. 그 한 유저대로 뭐 클릭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 이벤트를 처리해야 될 한 세그먼트 기준으로 또 한번 템플릿을 찢은 거죠. 그래서 유저 리스트의 아이템이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뭐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동하냐면 템플릿이 당연히 요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넣었던 코드 요거를 뭐 tr하고 td 되게 싫어하는 분 많은데 저는 이게 편해갖고 그냥 테이블로 넣었어요. 그래갖고 no, name, email.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고 얘네들을 찍을까? 물론 암묵적으로 요게 리스트가 이터레이션 되면서 그 해당 어레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굳이 파라미터를 주지 않아도요. 넘어가게 돼 있고 얘는 거기에서 들어왔겠지 뭐 하고 이렇게 코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젝션인 거죠. 인젝션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시적이지 않아서 처음엔 화도 나고 찾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입혔더니 조금 아까보다 훨씬 낮았죠. 여기 별도 이렇게 넣고요. 이벤트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클릭해서 얼러트도 찍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이 템플릿이라는 게 왜 템플릿이라고 명명했는지를 그냥 예측하건데 얘는 진짜 템플릿이에요. 이 자체로 HTML이 꽂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인젝션이 돼서 이 템플릿이 콜이 일어났을 때 그게 HTML로 인스턴스화 돼서 돔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템플릿을 코딩한다는 건 그 클래스를 선언해서 뉴하기 직전에 그 클래스를 선언해서 코딩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이 자체로는 아직 코드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꺽쇠해서 유저 리스트 아이템을 호출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스턴스화 돼서 돔에 tr로 딱 이렇게 딱딱딱 박히는 거죠. 그래서 요 템플릿을 쓸 때 주의할 건 이게 인스턴스화 되니까 여기다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언더스코어 아이디 뭐 HTML에 아이디 값을 써갖고 중복되게 하는 케이스가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셀렉터, 그러니까 요 템플릿 안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는 네임이나 CSS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걸로 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임을 보통 쓰는 거를 권장하죠. 근데 여기는 워낙 유니크해서 얘네들 각각 요소별로 뭐 구분이 명확해서 버튼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템플릿이라는 요게 인스턴스가 4개 생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얘도 선언적인 코딩을 한 거죠. 선언만 해놓은 거죠. 미티어가 이걸 보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돔에 박을 거다. 그래서 우린 그 룰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그 템플릿이에요. 그 템플릿이고요. 이제 요 템플릿에 아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넣는 코딩을 할 건데 이게 일단 요 이벤트라는 곳에 키 밸류 쌍으로 해서 요 텍스트하고 요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넣으면 되고 요 함수는 그 클릭 버튼 그러니까 요거하고 매핑되는 거죠. 어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 뭐 EVT나 TMPL 이건 무슨 파라미터냐,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건 차차 나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TR 안에 요 TR이라는 템플릿이 인스턴스화 됐을 때 해당 인스턴스 안에서 버튼 오브젝트가 클릭되면 그걸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 여기는 함수, EVT, TMPL 이렇게 들어간다고 받으시고요. 네. 보시면 아셨겠지만 앞에 클릭은요, 일단 HTML 오브젝트의 일반적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키 다운, 뭐 키업,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스크롤, 뭐 스크롤 다운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게 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컴마라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 뒤에 바로 버튼 나오잖아요. 이게 셀렉터예요. 그러니까 jQuery 기준에 CSS3 셀렉터예요. 그리고 jQuery에서 우리가 셀렉터 쓰잖아요. 돔 오브젝트 할 때요. 그 셀렉터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되게 많이 화냈어요. 코딩 룰을 왜 이따위로 이렇게 잡았지? 막 이랬는데 코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여기에 위치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벤트는 클릭이고 오브젝트가 뭐니까 거기서부터 핸들러 넣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게 참 이유가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처럼 뒤쪽은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jQuery 셀렉터 해당하는 부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템플릿 안에서 디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나 클래스에서 디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게 그 인젝션된 데이터, 아까 인젝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젝션된 데이터를 디스로 써요. 그래서 유저 리스트 아이템에서 사실은 dis.no 써도 돼요. dis.name, dis.email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걸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쪽에서는 안 쓴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서도 인스턴스화 될 때 인젝션 받았던 그 오브젝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유저 리스트 아이템 이벤트에서 클릭 버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템플릿이 동작하는 걸 정해주는 모든 이벤트 핸들러에서 디스를 찍어보면 오브젝트가 찍혀요. 그래서 디스로 핸들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넘버원이 이게 들어있을 거고 요 네임에는 김한선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메일에는 김완선 gmail.com 아니겠지만 그렇게 있다고 간주하시고 코딩을 하면 돼요. 이게 자랑할 건 아닌데요. 이거 찾느라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영어도 안 익숙하고 이런 코딩 패턴을 찾는 게 아무튼 좀 자세히 다큐멘트를 한 것 같으면서 좀 무성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EVT, TMPL 근데 대충 느낌 오시죠? EVT하고 TMPL이 뭘까? 네. EVT는 이게 클릭 버튼이잖아요. 그럼 이 버튼이에요, 버튼. 이벤트 오브젝트요. 그러니까 jQuery 이벤트 오브젝트요. 그러면 해당 버튼을 내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얘를 감추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버튼의 형제를 찾거나 뭐 이런 거를 jQuery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 EVT가 jQuery 이벤트 오브젝트니까 뭐 이벤트.점 타겟하고 jQuery 감싸면 그 오브젝트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 하이드하고 뭐 리무브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객체를 핸들링 하라고 여기다 넣어주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그것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템플릿이 인스턴스화 되고 인스턴스화 된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한 세그먼트 있잖아요. TR 하나. TR 하나에 대한 오브젝트가 정확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템플릿이 인스턴스한 그거로만 생각을 포커스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돔을 휘짓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됐던 그 템플릿에서만 셀렉터를 적용해서 찾고 값을 쓰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CI 폭을 이렇게 줄여놔서 코드의 에러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숨겼어요. 클릭했을 때 하이드. jQuery에서 하이드가 있으니까요. 네, TMPL은 뭐 또 눈치채셨겠지만 그 인스턴스 된 오브젝트 자체를 그냥 통째로 넣어버려요. 이게 이제 콘솔에 찍을 때마다 미티어 버전이 바뀌면서 좀 바뀌는데 이게 아마 blaze.templet이라는 오브젝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그 docs.meteor.com 해갖고 풀 뭐 이렇게 템플릿 insd 인스턴스에 대한 그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템플릿을 찾아서 뭐 할래? 이거 뭐 할 거야? 디스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가끔 동적으로 돔을 제어한다거나 뭘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템플릿 안에서 그 템플릿 안에서 뭔가 셀렉터로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까 이벤트.점 타겟이 된 버튼을 기준으로 찾아가도 되는데 일단 전체 돔이 아니라 인스턴스화된 그거를 템플릿으로 넣어줬으니까 그걸 갖고 흔들면 훨씬 더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돔이 부담이 훨씬 적죠. 이렇게 일정 정도 다 쳐지고 해당 곳에서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요. 뭐 jQuery 갖고 일반적으로 jQuery 떡칠하는 코드를 해서 돔에다가 tr 태그를 해서 td 20개씩 하고 tr 막 잔뜩 박았을 때 셀렉터를 뒤져보면 뭐 i 같은 경우는 엄청 뻑뻑대고 이러거든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인스턴스 기준으로 셀렉터를 하는 거니까 해당 tr 기준으로 우린 코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스페시픽하게 해당 도메인을 정해놓은 거죠. 요 대목이 제일 이해 안 가는 대목이니까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TMPL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냐? 그래갖고 콘솔에다가요 TMPL 한번 찍어보셔도 돼요. 버튼 클릭했을 때 TMPL 찍어보면 거기에 메소드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당연히 문서에 나와 있고요. 이제 찍어보니까 뭐 find all, find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find all이면 아 이거 그냥 어레이 리턴 하겠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TD라는 셀렉터 그냥 통째로 TD 넣는 거죠. TD 넣으면 여기에 TD 오브젝트 어레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보는 것까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템플릿 안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패턴은 일단 그 디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가지고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난 그 놈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TMPL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헬퍼, 그러니까 이 이벤트라는 거에 사전 앞쪽에 그 유저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죠. 그러면 코딩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코딩을 해보면 또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렌더드 이해하기 인데요. 그 아까 템플릿의 매니저라고 했던 게 뭐 이벤트하고 여기 뒤에 숨었는데 헬퍼 그리고 렌더드, 크리에이티드, 디스트로이드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크리에이티드하고 디스트로이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얘가 인스턴스가 생긴다는 건 돔에 오브젝트가 밀어 넣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고 싶을 때 시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렌더돼요. 템플릿이 돔에 렌더링 될 때 인스턴스 만들어갖고 딱 돔에 넣어주고 나면 얘가 다 넣고 렌더드 함수를 딱 호출해줘요. 그때 렌더도 다 됐는데 기존 CSS를 무시하고 내가 CSS를 바꾸겠다 내지는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처리를 여기에다가 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건 인스턴스 생길 때 한 번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안 써봤어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번역만 했는데요. 템플릿에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최초 한 번에 호출된대요. 돔이 아니라. 돔에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거를 집어넣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만들어졌을 때 그때 호출되는 거고요. 디스트로이드는 템플릿이 어떤 이유에서든 삭제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리액티브로 DB 값이랑 연결되어 있는 TR이 DB 쪽에서 리무브 되면 이게 몽고DB 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이 TR 없는데 그럼 이거 탁 리무브 되거든요. 그때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DB에서 삭제될 때 여기서 뭔가 잡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안 잡아도 돼요. 그거 넣는 코드를 넣는 곳이 있으니까 그 오해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리렌더링 될 때는 호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NO도 넣고 네임도 넣고 이메일도 넣었잖아요. 근데 이메일 주소만 살짝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미티어가 돔을 렌더링 하고 나서 걔를 통째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밸류 값이 바뀐 곳만 가서 이렇게 업데이트 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호출 안 돼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된 게 리렌더링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꼬였네. 다시 렌더링 될 때는 호출 안 돼요. 근데 디스트로이는 거의 안 되죠. 디스트로이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딜리트 되지 않는 이상. 네. 실제로 내용은 이렇게 이거 오늘 만드는 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정말 10시부터 시작하고 점심 딱 먹고 들어가지고 6시까지 계속 만들고 6시에 끝났다 그러고 엔터 딱 치고 세이브 했거든요. 발표는 되게 짧네요. 질문 있으세요? 뭐 어차피 실습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클릭에 셀렉트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디나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클릭 버튼. 요 버튼에요? 넣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버튼이 3개. 버튼이 3개야. 그럼 버튼하고 꺽쇠하고 네임은 첫 번째 버튼하고 꺽쇠 닫고 이러면 첫 번째 버튼 셀렉트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jQuery의 셀렉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jQuery에 이렇게 읽어놓고 셀렉터 넣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네임만 돼요? 아니요. 아이디도 되죠. 근데 아이디는 전체 돔에서 유니크할 자신 있으면 써야지. 지금 이거는 템플릿을 인스턴스로 만들어놔서 해당 TR에다가 아이디를 박는다. 그러면 만약이라도 내가 코워크를 하고 있어. 근데 템플릿을 다른 사람이 만든 거랑 미티어를 같이 써. 근데 걔가 뭐 그분이 연어릴 씨를 넣는데 운 좋게 맞았어. 그럼 그쪽까지 같이 날라가거나 그쪽까지 업데이트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디는 되도록 쓰지 말라는 거였고요. 미티어가 빌드하는 특성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파일을 시킬 때요. 네. 셀렉터 jQuery 문법을 사용하잖아요. 네. 미티어가 jQuery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그렇죠. 언더스코어랑 jQuery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jQuery를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앵귤러를 쓰다가 미티어를 쓸 때 처음에 앵귤러를 쓸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미티어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지만 앵귤러는 특히 이게 많아요. 인젝션, 선언적 패턴 이래가지고 코드를 막 어마어마하게 선언만 해요. 셀렉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미티어로 왔을 땐 또 다시 한번 헷갈렸죠. 근데 이제 jQuery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움의 액세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룰이 있죠. 인스턴스 코어 안에서만 해야지. 물론 벗어나서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에서 해야지 다른 템플릿과 충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거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속도도 빠르고. 서버 쪽 소스는 사용 안 하고. jQuery요?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안 쓰죠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노드 쪽에서는 jQuery를 쓸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jQuery에서 몇 가지 뭐 유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치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쓸 일이 있어요. 맵이나.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언더스코어 가면 다 끝나요. 언더스코어가 그냥 제이슨계의 jQuery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돔은 jQuery, 서버 쪽에서는 언더스코어. 물론 클라이언트는 언더스코어 되죠. 언더스코어는 네, 해보시는 게 좋죠. 언더스코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잠깐 매번 제가 강조해갖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걸 올리는데요. 몽고DB를 쉘로 코딩을 할 때 데이터를 커리로만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쉘에서요. 그럴 경우는 쉘에서 언더스코어를 로딩해갖고 언더스코어 오브젝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게임 오버예요. 뭐 RDB에서 얘기하는 프로시저요? 그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구조 핸들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이슨을 잘 쓰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 뭐지? 자유로움이 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제약만 잘 지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이슨이라는 자료구조가 되게 좋고요. 근데 언더스코어를 안 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제 아는 주변에 2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커피 스크립트를 안 쓰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커피 스크립트는 그 셀렉트, 마스트, 프롬, 아스타리스크, 프롬 뭐 특정 테이블 하는 요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이슨을 쓰면 가로 이렇게 그 지옥에서 좀 탈출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봤는데 아직은 별로 안 익숙해요. 커피 스크립트 쓰면 다시는 이 코드를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네. 또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뭐 하면서 질문하셔도 돼요. 일단 템플릿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